3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 감안하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화살표로 바람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 작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방향 표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 그래서 가다 모두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죠. 에크만 수송. 북반구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반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 즉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지요.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는 북반구 지역이다. 틀렸지요. 가는 남반구입니다. 북반구가 아니고 남반구. 그 다음에 나에서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 연안보다 외에서 많다라고 그랬는데 나의 경우는 표층 해수가 연안에서 외 쪽으로 흘러가지요. 그렇게 되면은 심층에서 찬 해수가 연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연안 용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연안에서의 수온이 낮아지지요. 근데 수온이 낮아지면 기체는 용존 산소량, 기체는 용해도가 증가해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안의 용존 산소량이 오히려 외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보다 외에서 많다가 아니고 적다지요. 연안에서 많습니다. 디귿, 해수면의 높이가 연안보다 외해 쪽이 높은 경우는 나이다. 나의 경우는 연안에 있는 해수가 외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안의 해수면은 낮아지고 외해 쪽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해 쪽이 높은 경우는 나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2번 그림은 북반구 대륙의 서쪽 연안. 북반구 대륙이 이렇게 있을 때 방향 표시를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이쪽 왼쪽이 서쪽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북반구 대륙의 서쪽 연안에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어느 해 7월 여름철이네요. 여름철에 20일 동안 5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의 깊이에 따른 여기 0.7m, 3.1m 여기 있는 수치가 바로 수심을 뜻합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세로축이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안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해안을 따라, 이게 해안인데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 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북풍이 불거나 또는 남풍이 분 것이죠. 불었고 비시기, 이때 비시기인데 비시기에 용승 또는 침강이 1회 발생하였다. 비시기에 용승이 일어났는지 침강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심층하고 표층하고 수온 차이가 아주 작으면서 수온이 매우 낮게 나타나지요. 표층도. 이것은 연안에서 찬 해수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표층의 수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지요. 15도에서 한 9도 정도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찬 해수가 심층에서 표층으로 올라오는 연안 용승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시기에 용승이 발생하였다. 맞습니다. AC 시기에는 표층 해수의 수온이 이 그림에서와 같이 14도에서 16도로 높지요. 그리고 수심 25.6m에서는
8에서 9도로 매우 낮습니다. 표층은 아주 높고 25.6m는 아주 낮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수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B 시기는 매우 작지요. B 시기는 표층에서 수심 25.6m까지 수온 분포가 표층은 10도, 심층은 8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바로 B 시기에 용승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시기에 용승이 발생하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시기에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을 그려놨는데 북반구기 때문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은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의 수가 이동하는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래야만 그 연안에 있는 해수가 외쪽으로 흘러가서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B 시기에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만 B 시기에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시기에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BC 중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평균적으로 A 시기에 가장 작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B 시기에 가장 작다고 그랬죠. 이때는 표층하고 심층하고의 수온 차이가 8에서 10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가장 작은 시기는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입니다. 3번 그림은 적도 부근 해역의 지구 규모의 바람에는 이 그림과 같이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또는 편서풍 이런 것이 지구 규모의 바람에 해당되지요. 이런 바람에 의한 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은 검게 표시한 부분, 적도 해역에 그 검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루에 50cm 정도로 매우 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오히려 침강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적도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적도 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대기 대순환에 의해 편서풍이 불고 있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편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무역풍이 불지요.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붑니다. 근데 이 바람을 북동무역풍으로 그림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방향 표시는 이와 같이 해야 되지요.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어야 이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북동무역풍이 되고 이 바람은 남동쪽에서 남동쪽 요 사이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남동무역풍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편서풍이 아니고 무역풍입니다. 편서풍이 아니고 무역풍. 그 다음에 니은 표층의 수는 북반구에서는 북서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반구에서는 이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 바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표층의 수가 이동한다고 그랬고 남반구의 경우는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표층의 수가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이 해류의 방향 북서쪽으로 이동하죠. 북서쪽으로 북반구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이 방향이 남서쪽이 되죠. 남서쪽. 북반구는 북서쪽, 표층의 수가 북서쪽, 남반구는 남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북반구 북서쪽, 남반구 남서쪽. 자, 그리고 적도 부근 해역 그리고 용승이 하루에 최대 50cm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적도 부근의 색깔을 보면 검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50cm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 적도 지방에 용승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적도에서는 해수가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일어납니다.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현상, 발산이라고 하지요. 적도 쪽으로 모여드는 것은 수렴이라고 하고, 적도에서 양옆으로 이동되는 것은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적도 해역의 표층 해수의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게 표시를 했습니다. 용승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4번 그림 가는 태평양에서 다윈과 타히티의 위치를 나는 1997년부터 20년간 다윈과 타히티에서의 기압 편차, 관측된 기압에서 평상시 기압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다윈과 타히티의 기압 변화 경향은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타히티의 기압 편차 그래프와 다윈의 편차 그래프를 보았을 때, 타히티의 그래프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기압 편차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다윈의 기압 편차 값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입니다. 타히티의 기압이 높아졌을 때 다윈의 기압은 낮아지고 반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남방 진동이라고 합니다. 타히티의 기압 편차가 플러스일 때 다윈의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반대 경향, 남방 진동, 반대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시기의 폐로 연안에서 용승 현상이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A시기를 보면 타히티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 그러니까 타히티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고 그 다음에 다윈은 기압 편차가 A시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습니다. 저기압.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역풍이 강해져야 되죠. 그래야만 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흘러가서 이쪽의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 라니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 동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강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식이 페루 연안에서 용승 현상이 활발하다. 맞습니다.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자, 디귿 A식의 열대 태평양 동쪽 해역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열대 동태평양 해역 이 부분에 표층 수온 평상시보다 낮았다. 이 라니냐 시기는 그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이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강하게 흘러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강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찬 해수가 올라오니까 낮게 되지요. 5번 그림 가완하는 평상시와 비교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기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가그림을 보면은 이쪽 서태평양의 기후가 평상시보다 건조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바로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 가지고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되고 저기압이 형성되지만 이쪽 서태평양 쪽에서는 건조하고 고기압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시기는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림에서는 이쪽 서태평양의 기후가 평상시보다 다습하다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시기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남쪽 대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강하게 흘러가서 이쪽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이 되고 다습한 기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태평양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가 되면서 고기압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라니냐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가나 중에서 어떤 것이 엘니뇨고 어떤 것이 라니냐를 판단할 때
이 문제에서는 이쪽 동태평양에 관한 기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자료, 이쪽은 건조하고 이쪽은 다습하다는 그 서태평양의 그 기후 특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A 해역은 가시기에 평상시보다 한랭 건조하다. 여기 A 지역 평상시보다 고온 다습하지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남쪽 대류가 강한 시기는 라니냐 시기지요. 이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A 해역의 기압 편차, 관측 기압에서 평상시 기압을 뺀 값 없이 양의 값을 갖는 시기는 요 A 해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야 양의 값을 갖지요.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은 때는 바로 라니냐 시기지요. 그래서 나이다, 시기가 나이다. 맞습니다. 라니냐 시기. 6번 그린 카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이쪽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 되지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월 평균 표층 수온, 여기 써있는 수치가 표층 수온입니다. 표층 수온과 표층 부근에서의 바람의 분포, 밑에는 화살표가 바람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가 그림과 나 그림 중에서 바람의 분포 상태를 보면 이때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평상시고 이때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한 시기, 바로 엘니뇨 시기가 되지요.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분포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분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엘니뇨고, 그 다음에 평상시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용승현상이 나타나서 수온이 낮아지고 이쪽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수온 차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평상시입니다. 자, 기억,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 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해역의 무역풍의 세기, 평상시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무역풍의 세기가. 그래서 가, 엘니뇨보다 나, 평상시에 더 강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해역의 강수량, 동태평양 쪽에 있는 곳이 A인데 강수량이 많은 시기는 엘니뇨 시기지요.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가에 비해 나 시기, 평상시에 적었죠. 엘니뇨 시기에 많았죠. 적었을 것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7번 그린 가와나는 빙하 코어, 빙하를 원통형 굴착기로 뚫어서 캐낸 원기둥 모양의 얼음덩어리를 빙하 코어라고 그랬지요.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측정한 지질시대의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 원자량 18인 산소와 원자량 16인 산소의 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리고 다는 해양 퇴적물 속의 생물 화석을 이용해서 측정한 역시 지질시대의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 원자량 18인 산소를 16인 산소로 나눈 비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 경향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경향과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기는 빙하 코어 속 산소 동위원소 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되면 온실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되지요. 근데 기온이 상승되면은 이것을 해수면이라고 그랬을 때 바닷물 속에는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도 있고 원자량 16인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도 있는데 원자량 18인 산소가 더 무겁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은 이 무거운 H2O 18인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하는 H2O 분자를 포함한 수증기의 증발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속에서 이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하는 물 분자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질량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바닷물 속에서 이 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바닷물 속에서 사는 해양 생물 속 화석에서도 이 비는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은 바닷물 속의 해양 생물 속의 요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대기 중에서 증발된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는 구름을 형성하지요. 구름을 형성해서 눈으로 내리는데 그 눈이 쌓여서 빙하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빙하 코어 속에 그 원자량 18인 산소와 원자량 16인 산소의 이 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바로 기온이 상승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되는 시기는 그 증발량,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의 증발량이 많아져서 결국은 빙하 코어 속에서도 요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해양 생물 속에서는 반대가 되지요. 바닷속에서는 요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 경향을 보입니다. 빙하 코어 속하고 해양 생물 속에서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반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빙하 코어 속에서 낮았던 시기는 해양 생물 속 화석 속에서는 높게 이렇게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A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았던 시기로 볼 수가 있고 B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았던 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가와 타오의 변화 경향은 반대이다. 그렇지요. 빙하 코어 속하고 해양 생물 속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서로 반대지요. 빙하 코어 속에서 낮았을 때 해양 생물 속에서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반대 경향이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A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았던 시기라고 그랬지요. 근데 기온이 낮으면은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열팽창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수면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B 시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서 해수의 온도도 높게 되고 팽창을 하게 됩니다. 기온이 높은 시기는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서 열팽창해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B 시기가 높았다. 해수면의 높이.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아니네요. B 시기가 높았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B 시기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해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량. 당연히 기온이 높았던 시기에 해수의 증발량은 많아지죠. 해수에서 증발되는 수증기 양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기온이 높았던 B 시기가 수증기의 증발량이 많았던 시기가 됩니다. 반대지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B 시기가 많았습니다. 8번 그린 칸은 약 400년 동안 1600년부터 2000년까지 400년 동안 관측한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는 피너투보 화산 분출 후 기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가에서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 A시기와 B시기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근데 A시기는 흑점수가 가장 적었던 시기고 B시기는 흑점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태양에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지구의 고에너지 입자가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A시기보다 B시기가 지구의 기온이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 A시기가 B시기보다 적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지구의 반사율, 니은과 기억 시기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기억 시기는 기온 편차가 플러스, 그러니까 그 평상시 기온보다 높았던 시기지요. 그리고 니은은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온이 낮았던 시기인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분출되지요. 그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가로막아 가지고 흐트러지게 산란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반사율은 커지고 흡수율은 떨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더 컸던 시기는 기온이 더 낮았던 니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은 니은보다 기억일 때 높다. 아니죠. 반대지요. 니은일 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은 지구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내적 요인이지요. 그런데 이 흑점수의 변화는 지구 외적 요인, 바로 천문학적 요인에 해당되는 지구 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은 내적 요인 맞지만 흑점수의 변화는 천문학적 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적 요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9번 그린 가와나는 현재와 13,000년 후 지구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 및 이심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태양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요. 타원 궤도도 납작하고, 근데 13,000년 후에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져서 공전궤도는 좀 더 원에 가까워지고 태양도 이 궤도의 중심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13,000년 후가 되면은 현재는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왼쪽 방향인데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반대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이심률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 우리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 남중고도라고 하죠. 정남쪽에 왔을 때 고도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남중고도입니다. 정남쪽에 왔을 때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죠. 남중고도. 그런데 현재는 지구가 요 A시계에 올 때, A에 올 때 태양빛이 남반구 쪽으로 23.5도 내려가서 비춥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이 되지요. 우리나라도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B의 위치에 똑같이 근일점의 위치에 똑같이 오더라도 태양은 북반구 쪽에 23.5도 위로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도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 중에서 태양이 정남쪽에 올 때 최대 고도 당연히 여름철이 더 높게 되지요. 그래서 한낮에 태양의 최대 고도 A가 겨울철일 때가 여름철일 때보다 낮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기온 차이죠.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자, 기온의 연교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겨울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 됩니다. 이 위치는 우리나라 여름이 되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근일점일 때 겨울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겨울이 되지요. 그리고 원일점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겨울은 좀 더 따뜻해지지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름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경우가 될 때는 공전궤도가 이와 같이 납작한 타원궤도가 될 때는 연교차가 작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연교차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전궤도가 13,000년 후로 바뀌게 되면은 공전궤도가 원형에 가깝도록 바뀌고 또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비의 위치에 오게 되었을 때 태양빛은 주로 북반구를 비추기 때문에 23.5도 위 똑같이 각은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이 되는데 이때는 요때도 여름이었는데 요때의 여름보다 가까운 여름이 되죠. 가까운 여름. 그리고 요 위치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겨울이 되지요. 왜냐하면은 태양빛이 적도로부터 밑으로 남반구 쪽으로 23.5도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추운 북반구에 위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겨울이 됩니다. 우리나라 겨울. 근데 이 경우는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 되었는데 이때는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 겨울이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먼 겨울, 지구가 멀리 있는 겨울이 되지요. 그래서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이때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무더운 여름이 되지요. 그러면은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교차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연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지구가 C에 위치할 때, 여기가 C입니다. C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남반구는 가을철이다. 자, B에 오게 되면은 태양빛이 북반구를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이 되지만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주로 북반구를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겨울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C의 위치는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때 겨울 전이라고 봐야 되죠. 남반구 여기 있을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C의 위치는 남반구의 경우 겨울 이전의 계절이 돼야지요. 겨울 이전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C에 오게 되면 남반구 가을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